집의 중심점과 방이 찾는 방법. 그래갖고 이제 나침판하고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침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중심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갖고 어디를 중심으로 찾아야지만이 본인이 어떤 거주하는 주로 침실 공간이든지 또는 공부하는 책상 놓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방, 이런 쪽이 어디가 더 좋은지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설계도에 관련된 이 설계도를 이용해갖고 집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갖고요.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뾰족한 연필이라든지 또는 송곳을 이용해서 집의 중심을 잡아갖고 우리 집의 중심이 어디 되는지,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리는 본인의 방 또는 책상의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제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운들을 본인이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차에는 보시는 것처럼 5주차에 한번 보시면요. 5주차는 풍수의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음양오행. 그래갖고 산은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양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물하고 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대하고 있는 전통 마을이라든지 또는 전통 고택에 가면 음양오행 논리에 따라서 지어진 집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본인들이 잘 아실 수가 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음양오행이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한 2주 정도에 걸쳐갖고 음양오행 1, 그 다음에 음양오행 2, 이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양오행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양오행이 어떤 것들인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요, 음양오행에 관련되는, 아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이미지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주로 중국 영화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태극 모양이라든지 또는 중국 관련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 저는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검은 쪽이 음양에서는 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얀 부분, 이쪽은 양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음양이라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가운데는 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한쪽이 많으면 반드시 또 한쪽은 작고, 그리고 한쪽이 또 적으면 또 한쪽이 많고, 이런 상대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데, 이 음양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운데 중심으로 갖고 항상 양쪽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음하고 양이 동일한 조건. 사람 몸에서도 음양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위하고 아래로, 그 다음에 앞하고 뒤하고, 사람 손바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이렇게 항상 음양이라는 것은 같이 공존을 하면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때 나눠지는 기준점이라든지 사람 몸 안에서도 음양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로도 이 음양의 밸런스가 항상 유지돼야지만이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또는 밝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음양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 신체로 세균이 집중하게 되는 가장 비근한 예로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음양이 무너지면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갖고 사람 몸에도 자기 음양을 조절할 수 있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또는 물이 항상 깨끗하고 맑게 있어야지만 주변 환경도 좋고, 환경이 좋아야 본인한테도 건강에도 또는 이 다른 기타 여타에도 좋은 기운들이 내재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음양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실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실 수 없으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음양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손바닥을 폈을 때 주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예를 들고 띠로 이야기하는 12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쥐목
그리고 쥐, 그다음에 소, 그다음 범, 토끼, 용, 뱀, 그다음에 말, 양, 그리고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12개의 띠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음양오행 논리에 따라서 조금 더 상세하고 세분돼서 배우시면 많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살아가시면서도 충분히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5, 6주 차에 충분히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운 방법을 가지고 잠시 화면을 보시면 또 응용하실 때는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도록 손바닥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이렇게 호랑이라든지 또는 토끼에 해당되는 청색 부분, 방위로는 동쪽에 해당되는 이런 방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쪽이 나왔으면 한 칸을 건너뛰면서 앞쪽으로 남쪽,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하나를 건너뛰어 갖고 이렇게 서쪽, 그리고 또 한 칸을 건너뛰면서 북쪽. 이렇게 동서남북을 알면 다른 것들도 이 오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대유해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띠 중에서 건너뛰는, 한 칸씩 건너뛰는 이 적색 부분으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은 방위 개념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라고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오행으로 이야기하면 또 토에 해당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손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 6주차가 끝나게 되면 이 산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는데, 앞에서도 설명되어 있는 이 풍수의 기본적인 원리가 산하고 물이기 때문에 이 산하고 물에 관련된 것 중에 움직이지 않는 산, 이 오행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화면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5개 산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목화, 토, 금수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위에 부분 이렇게 목,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토, 그리고 네 번째가 금, 그리고 마지막이 수.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런 유형에 관련된 산들이 실제로도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만 이야기하고 혹은 혹시 미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보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진이란 이런 사진 그림으로 학습했는 것들을 실제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도우면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앞에서 보셨는 5가지 그림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산행의 모습을 한 가지씩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목해산은 그림에서 보셨는 것처럼 목해산은 이렇게 윗부분이 주로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는 산을 가지고 목산이라고 합니다. 그 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뭐 겨울철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 산형이 생겼는 걸 가지고 목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산의 기운들은 주로 학자라든지 또는 문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산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치 불이 타고 있는 라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닭의 벼슬이라든지 이런 불이 타고 있는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화산들은 주로 종교라든지 또는 예술가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나타난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화산들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높은 산이라든지 또는 높은 산에서도 뭐 고산, 정상 부분 일대에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산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배우시면서 이런 기운들이 나타난 어떤 기운들을 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토산이라는 게 있는데 목화 토, 그러니까 토에 관련되는 세 번째 산은 만물을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또는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토라고 해야 되는데 토에 가지고 있는 산처럼 이렇게 반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기운을 내재하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이런 토의 기운이 있는 산들은 주로 옛 문헌에 의하면 왕후장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로 장관 이상의 그런 기운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 밑에서 산다든지 또는 이런 산을 보고 크면 그런 기운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이제 이런 기운을 받고 뭐 자기 동네에 뭐 별을 가졌는 장성들이 났다든지 또는 뭐 장관들을 배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둥그런 모양으로 마치 멀리서 보면 바가지라든지 또는 이 절에 있는 이런 종 모양을 닮은 이런 산형을 가지고 금산이라고 합니다. 금산. 말 그대로 금산이니까 쇠금자, 금이 들어온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재물운에 관련된 그런 게 이 금산입니다. 그리고 금산이 가지고 있는 게 불을 뜻하기 때문에 주로 이 불로 관련된 봉우리 밑에서 사신다든지 또는 아침 저녁으로 집안을 내왕을 할 때 이런 금산을 보게 되면 또 불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산형 중에서는 더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금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산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나라 수산은 저 북쪽 백두산에서부터 산이 출발을 해갔고요. 금강산을 거쳐서 설악산으로 그리고 태백산으로 중간으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속리산으로 덕유산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 호랑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백두대간이라는 산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양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형은 이 수산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치 물이 흘러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산을 가지고 수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산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기운들이 주로 학자라든지 또는 예술가들이 나타난다고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형은 여러 가지로 또 세 군데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기초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5가지 산형만 잘 공부를 하셔도 이 산형을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풍수의 어떤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에서들도 더러 산형은 5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산형을 복잡하게 아실 필요도 없고요. 복잡하게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5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7주차로 보시면 6주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양오행돼서 알아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주차에는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이런 음양오행이라든지 또는 자기 행운의 숫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침판을 가지고 풍수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나침판인데요. 이 나침판을 가지고 나의 방향이 어딘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나침판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게 되면 앞에서 보시는 행운의 숫자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양오행에 따라서 나왔는 나의 색상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방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7주차에 내가 가야 될 방향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